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투자 일정 체크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먼저 월요일입니다. 금일 그래피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3D 프린팅 기반 투명 교정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슈퍼위크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 등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그 구글, MS, 엔비디아 등의 임원 등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주요 의제를 좀 살펴봤을 때는 전력망 인프라나 AI 기반 에너지 혁신, 탄소 저감 기술 등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의 7월 그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를 좀 많이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따라 추후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좀 제시가 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회담은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서 주요 현안들 폭넓은 논의가 예상됩니다. 주요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얘기를 하겠죠. 디지털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투자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원전과 조선 그리고 투자 등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 30일 때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때는 상호 관세 25%에서 15%를 낮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구성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 달러의 그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의 범용 투자 패키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범용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아마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등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중심에 대해서도 기존에 좀 그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시기 발표 그리고 방법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선 원전, 방산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많은 내용들이 다룰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관련된 정책을 좀 선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주 때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관심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그 지난주 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반전을 했거든요. 그 반전된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원전 설계들은 좀 기술 강국은 맞긴 합니다. 근데 그 1979년 원전 사고 이후로부터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좀 중단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좀 어느 정도 붕괴됐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는 미국 쪽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시공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정부 측에서도 그 방미를 했을 때 미국 핵원료 그 공급사의 센트루스와 SMR 연료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전에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한다면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만남은 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도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먼저 이제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 쪽에서 가장 크게 원하고 있고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원전의 경우에도 협력 강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포인트가 원전과 조선 쪽에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전의 경우에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뭐 불공정 계약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미국 쪽에서 또 다른 그 컬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그 조선과 원전의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이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나 아니면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키워드는 마스가 대미 투자 그리고 원전 협력 여기에 남북과 관련된 남북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죠. 자,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예, 화요일에는 그 MSCI 그 지수 리밸런싱이 좀 그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편입되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두산과 효성중공업, 그래 LIG 넥스원이 이제 편입되고요. 편출 기업으로는 CJ제해제당, LG이노텍, SKC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에는 그 국무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대주주 양도세 등 세제 개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좀 그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CPHI 그 코리아 2025가 개최되는데 이게 건기식 관련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HP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중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 시각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대략 한 457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이던스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컨센서스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주당 순이익이 뭐 1달러를 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엔비디아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샘 울트먼이 지난주 때인가요? AI 거품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경계하는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음 분기 실적과 관련된 예상치가 더 잘 나오게 된다 한다면 AI 거품론이 잠깐 그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연관성이 깊은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긴 한데 결국 이러한 연관점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좀 잘 나와주고요. AI 거품론이 좀 해소가 된다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AI 수요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다시 좀 반영을 받아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관점은 다르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GPU 관련된 블랙웰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시점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JP 모건에 대해서도 올해 뭐 블랙웰 GPU에 대해서 520만 대 출하하고 내년에는 뭐 570만 대까지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아직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분위기는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실적적인 분위기도 같이 좀 반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BM4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정도 때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인증 결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내년 정도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하면 오히려 실적이 내년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남아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H20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발생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꺾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분위기 엔비디아 쪽에 포커스를 잡기보다는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신규 진입은 좀 가능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관건은 AI 거품론을 엔비디아가 실적 수치를 통해서 해소를 해줄 수 있을지일 텐데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목요일은 8월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 동결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하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동결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 사업 그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의 수의 계약이나 경제 입찰 등에 대해서 각각 주장하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조선주의 업황 분위기를 그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이제 소액 소포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SM 시세 조정 1심 결심에 대해서 공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7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 경제 지표도 같이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 그중에서도 주목하고 계신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내용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게 해당이 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 그 소액 소포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 30일에 800달러 이하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미국에서 좀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주 현지 시간 그 29일 0시에 미국 도착분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최근에 이제 적용을 했다가 미국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도 이제 15% 부과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면세 대상 그 소형 그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나 위조품에 대해서 반입 통로가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그 소포에 대해서 배송이 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체국의 경우에는 지금 25일 오늘부터 항공 소포는 좀 그 접수가 중지되고요. 26일 EMS 물품까지 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예 좀 차단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체국 시스템에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항공 운송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와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운송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미리 진짜 접수가 중지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항공과 관련된 내용들, 항공 택배나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진과 그 CJ 그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그 수혜 가능성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내용만 좀 체크를 하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표적 물류주로 좀 테마로 부각됐던 기업들 봤을 때 KCTC나 그 동방이 있는데 이쪽 테마의 경우에는 결국은 소액 소포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받는 것보다는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쪽에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번 주 일정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